사암침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사암침법을 알면 사암침법을 통한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이 수록된 경전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사암침 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들은 사암침법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제9장 다문문 중에서 5번째 증 열담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견증을 보실까요? 열담, 즉 화담을 말하는 것으로 번열, 조결, 두면 홍열과 함께 눈이 짓무르고 목이 막히며 전광, 조잡, 온뇌, 정충 등의 증을 호소한다. 요법 심승인지라. 대둔은맥을 보하고 신문태백을 사하라. 열담의 내원은 수나라 때 소원방 등이 편찬한 제병 원후론 담음 제병후 편에 수록된 병증인데요. 열담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담, 담수여열 사상박 소치적 병증.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담은 숨이 미음처럼 된 것이 맺혀 쌓인 것으로 음량이 분리되지 않아 상추에 열이 발생하면 열기가 담수와 뒤엉켜 흩어지지 않으므로 몸에서 허열이 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며 두면에 훅훅 달아오르는 열이 나는 것을 말한다. 예로부터 열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견증과 비교해서 다시. 견증, 열담은 화담을 말한 것으로 번열, 조결, 두면 홍열과 함께 눈이 짓무르고 목이 막히며 전광,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 증세, 그리고 조잡, 배가 고픈 것도 같고 안 고픈 것도 같고 쓰린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온뇌, 번뇌하는 증, 정충,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 등의 증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다문병 제후편에 나온 이 열담과 거의 같은 증이에요. 이 견증을 키워드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화담, 제병 원후론에서는 열담을 미음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고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담은 염증성 질환이구나, 그로 인해서 고름이 찬 걸 말하는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번열은 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발열을 말합니다. 염증은 발열을 수반하지요. 조결, 이것은 발열로 인한 열결 변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면 홍열, 상주의 열이 훅훅 달아오르면서 그만 뇌를 범했다. 그래서 뇌부에서도 열이 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눈이 짓무르고, 이것은 눈의 염증성 안열을 말합니다. 목이 막히며, 그렇죠, 편도염증, 인후염증으로 인한 목이 막힌 것, 즉 후열을 말하죠. 전광, 미치고 팔짝 뛰는 건데 조현병과 같은 심리적 불안 상태. 조잡,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즉 위장장애를 말합니다. 위장질환. 온호정충은 불안초조의 증, 정신적 심한 장애를 수반한 어떠한 염증 상태예요. 제병 원후론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니까 이 열담은 1. 감염병으로 인한 염증 부위에서 분비되는 고름, 즉 화농성 배액 또는 농양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병증과 관련해선 화농성 배액 또는 농양을 수반한 위장관의 염증성 질환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위장관 염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관련 질환이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에 장뇌축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신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요결 견증에서 말한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라는 논문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장뇌축은 신경, 호르몬, 대사, 면역 및 미생물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입니다. 장애 신호 이벤트는 뇌 기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최근 증거에 따르면 장뇌축이
위장 및 신경계 질환을 연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막 염증은 신경염증 및 신경변성의 필수적인 동인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장질환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할 수 있대요.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정신장애의 염증, 연구에 따르면 염증은 정신장애의 병태 생리학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미생물 장-뇌축의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신분열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및 불안, 정신장애의 염증, 정신장애는 면역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위장관 질환이 생기면 장, 뇌축을 타고 뇌에 발열을 일으킬 수 있고 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켜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논문, 복강내 농양, 이것은 재병 원론에 따르면 그렇죠. 이게 열담이에요. 복강내 농양 질환의 증상으로는 복통, 가슴 통증 또는 어깨 통증,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구토, 배변의 변화, 직장 압통, 발열 등이 있다. 요결견증의 내용과 같은 논문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사암두인 친구 요결의 각각의 견증들은 사암두인께서 그냥 사사로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의과학적인 고찰에 따른 증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합리적인 치료요법도 요결에 제시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법, 심승인지라 심승격증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요법이 좀 난해합니다. 대둔음벽을 보호한다. 대둔음벽을 보호하는 것은 비사법 변형요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태백을 사한다. 그러니까 대둔음벽을 심승격 원래요법으로 바꾸면, 즉 음곡소해는 보호하고 신문태백을 사한다. 그러면 심승격이죠. 위장관 질환을 빼고 순수 정신적 병증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견증은 심승격증이 맞아요. 사이코제닉 피버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성 발열,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심부열이 고열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발열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몸에 열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동의학에서 말한, 아니 우리나라에서 말한 화병으로도 체온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서의학에선 사이코제닉 피버라고 합니다. 사이코제닉 피버, 심민성 질환이라면 도인께서 말씀하신 이 견증이 위장장애는 없고 단지 심민성 장애 자체만을 언급하신 거라면 심승격증 맞아요. 그렇지만 재병 원후론을 인용하시고 또 조잡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장관 질환에 따른 정신적인 장애, 그렇게 추론해 보면 이건 심승격증이 아니라 비정격 그리고 대장정격을 같이 써야 될 증이에요. 염증성 장질환, 그에 따른 장뇌축의 혼란, 그것으로 인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이 생긴 것. 장의 염증 때문에 미음처럼 된 것이 열담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고름은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또 면역력을 증폭시켜 주어야 장 질환이 깨끗하게 낫지요. 비정격을 쓴다 하게 되면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분비된 고름성 담음, 그것은 대장정격으로 회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사암두인 친구 요결 제9장 다음 문문의 5번째 증 열담은 재병 원론에서 말한 것처럼 위장장애를 동반한 정신장애. 그런데 오늘날의 병태 생리학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위장관 염증 질환은, 염증성 장 질환은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견증에서 말하는 이렇게 다양한 정신적인 장애가 수반된다면 그때는 비정격, 대장정격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서 비정격 대장정격을 썼는데도 염증성 장질환은 해소됐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이 병증이 잘 낫질 않아. 깔끔하게 낫질 않아. 그러면 비정격 대장정격을 쓴 이후에 장질환이 없다는 조건에서 심승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견증에서 말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장애가 있는 만성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 3차 승격을 쓰면 도움이 될까 해서 3차 승격을 적용했어. 간정격을 적용했어. 또는 심포정격을 적용했는데도 정신분열증, 아니 오늘날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잘 낫질 않아. 그리고 늘 열감이 있어, 그 환자가. 그러면 심승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또는 심승격을 적용하는 것은 방광정격과 같은 증이니까 방광정격, 심승격 둘 중에 하나 적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요결에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치의가 가능합니다. 자가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주담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